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민사법 한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저 과장님 뭐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암기장을 좀 전면 개장하다 보니까 좀 일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오늘 뭐 가실 때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안 돼서 죄송하고, 대신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실강 때 무료 배부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실강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남기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자료 맨 뒤에 보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혹시 뭐 책을 못 받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학원에 연락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 방법이나,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상담 개별적으로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여기 뭐 다 이제 저 사망에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 다음에 시험 보신 분도 계시고, 뭐 좀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뭐 저한테 따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든가 뭐 그렇게 하려고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민사법 한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뭐 시험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변시가 제일 문제가 이 선택 사례 기록을 한꺼번에 한다는 게 문제죠. 이제 기록형, 이걸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뭐 물리적으로 힘든 건데, 뭐 어차피 다 똑같이 하지만, 그럼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 70개인데 70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문항이 한 5문항, 뭐 5문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한 이제 지문으로 따지면 이제 350개 지문인데, 그동안에 이제 물론 사례 나왔던 판례가 뭐 선택형이라고 크로스로 나온 건 당연히 가능한데, 기존에 선택형에 출제됐던 판례들이 반복적으로 기존에 이제 변시 기출을, 그러니까 모의를 일단 제외하고요, 변시 기출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350개가 조금 안 되는 지문들이 나오는데, 70문제니까 그 중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지금 13회까지 했으니까 내년 기준 하면 1회부터 13회까지 나왔던 판례들이, 지문들이 다시 나오는 거는 한 30%, 많아봤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한 10월달, 11월달 이쯤 되면 이제 신모도 끝나고 시험이 얼마 안 남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메일을, 그러니까 매년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쯤 되면 최근 뭐 5개년만 보면 안 되냐, 3개년만 보면 안 되냐, 또 누구는 뭐 법전협 최근 3개년 봐야 된다던데, 근데 그런 건 기준이 없잖아요. 뭐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거지 하는 거잖아요. 그 안타까운데, 그런 상황이 저도 뭐 수험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 기존의 그래서 이제 막판에 안 되니까 이제 기출만 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시는 분들이 기출만 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례형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쟁점이 같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례형도 마찬가지인데, 사례형이 지금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 한 21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상법까지 치면, 그러니까 문제로 쳐서 한 21문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도 변시 기존에 1회부터 12회까지 해가지고 다시 반복되는 이제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뭐 사형이 취소인데 그게 같은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는 매년 보면은 뭐 한두 문제 정도에 불과해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한 자료도 없고 하니까 나는 변시 기출만 보겠다, 또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 그 책을 봐서 변시 문제만 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력만 하고 이제 힘만 빠지고 이제 점수는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내용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이게 같은 문제인지 구별이 가능하는데, 그게 매년 보면 이제 뭐 학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시험 보고 오시면은,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 그대로 나왔다,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같은 문제인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뭐 기출 문제만 봐서 안 되고 이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암기장이나 형태, 뭐 이제 강사마다 뭐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과목별로 암기장을 잡고 뭐 추가를 잡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저도 이제 전면적으로 뭐 2단 편집으로 기존에 했었는데, 이제 그게 또 보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1단으로 좀 바꾸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책이 제때 못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뭐 보통 암기장이랑 교재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어느 강사든 이제 암기장은 이제 내용을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빠진 거 없이, 그러니까 강사들 입장에서 저도 그렇지만 뭐 빠진 게 있으면 또 그런 게 뭐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저는 뭐 과감히 뺄 건 빼고 중요한 것도 위주로 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암기장이라는 게 책의 기본서를 글자를 작게 해가지고 그건 암기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치고, 그 판례가 실제 원문이 막 12줄 되는 걸 2줄로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뭘 줄여놓은 건지 아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1학년, 2학년, 저도 뭐 학교 강의 나가고 하지만 1학년, 2학년 때 뭐 학교 수업 듣다가 보면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수험생의 잘못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3년 안에 이제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심지어는 어떤 과목들은 아예 학교 수업도 안 듣고 뭐 기본 강의 또 전혀 이제 뭐 학원이든 뭐든 들으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장을 덥석 잡으면 이거는 다 뭐예요? 몸통만 이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험법에서 피보험자하고 보험수익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정리된 내용에서 뭐 이렇게 뭐 피보험자는 X 이러면 이게 피보험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암기장을 또 사잖아요. 그러니까 암기장만 뭐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 모든 강사들이 암기장을 다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막판에. 그러니까 그게 저도 수험생했으니까 이제 그런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암기장에도 뭐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형사공법도 하나 정해가지고 본인이 뭐 마음에 들든 아니 뭐 그 강사가 마음에 들든 다 이거 정하신 다음에 차라리 기본서 두꺼운 기본서를 뭐 교수님 책이나 뭐 이제 강사 책들의 기본서들 있잖아요. 그걸 사전처럼 하나 사셔가지고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원 강의하면 저 오셔가지고 첨삭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책이나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뭐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사들 암기장 다 사는 거죠. 이거 갖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책을 사는데 이걸 사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가.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영어 공부할 때 사전 활용하듯이 이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잡으셔가지고 보시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 책이든 강사 기본서든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암기장만 보면 다 비슷해요. 그걸 보면 뭐 책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특정 책을 봐야지 반드시 합격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 거로 소화해야 되고 그게 소화된 상태에서 보면 그게 이제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보험법 한 번도 뭐 수업도 안 듣고 뭐 책도 한 번도 안 봐서 피보험자하고 보험수익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얇게 정리된 책을 보면 뭐 보험법 한 20페이지 정리됐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보통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 10월, 11월 가면 이제 뭐 학교별로 이제 교수님들이 특강을 하시잖아요. 그 특강 자료 뭐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뭐 상법 한 40페이지로 정리된. 근데 그것도 보면 그냥 중요한 판례들 쭉 나열해놓은 거잖아요. 이런 거 갖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걸 보지 왜 그 두꺼운 책을 보고 시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통 보면 4월 말에 발표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상담할 때 이제 그런 식의 조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잘 공부를 하시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벌써 이제 재작년에 돼버렸는데 재작년에 600점 맞은 사람도 900점 한 방에 올리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1, 2, 3학년 하다 보니까는 거의 뭐 자기가 이제 거의 3학년 때 시험 봤을 때 거의 꼴찌라고 하던데 하여간 그래서 1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뭐 900 몇 점인가 올리잖아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에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이었지만 결국 수험생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시행착오가 제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로스쿨 간다고 하면 뭐 저는 리트 준비를 안 해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똑같거든요, 저도. 그러면 보통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공부를 안 해서 안 되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법론상의 문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분도 몇 년 전에도 이제 암기장 자기가 있는 거 다 제 것까지 포함해서 다 들고 와가지고 다 그냥 조금씩 본 거예요. 한 2, 30페이지 보다가 이제 뭐 이상한 거 나오니까 또 접어버리고 또 다 누가 또 뭐 좋다더라 하니까 뭐 그거 사가지고 보다가 그러니까 다 그냥 책은 한 조금씩은 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한 10월 달쯤 돼가지고 정리하려니까 정리된 책이 없잖아요. 다 그냥 조금씩 건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출을 정리를 해야 돼요. 변시 기출. 그래서 변시 기출 지금 13년 기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은 양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거를 이제 보실 때 여기서 나온 문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시 기출을 정리를 하시고 근데 이것도 13년이니까 양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변시 기출을 가장 이상적인 거 이제 팔모 전까지 정리하고 그다음 팔모 끝나면은 뭐 학원에서 다 보통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시작되니까 그럼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모에서 이제 예상 문제집을 만든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양이 많아가지고 매년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또 볼 필요는 없잖아요. 또 볼 필요는 없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다음 최신 판례, 그다음 출제 안 된 거 그런 것들로 선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이것도 다 못 봐가지고 이제 뭐 10월 달쯤 되면 이제 기출만 보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생기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변시 기출은 이미 이제 그 강의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책도 다 나왔으니까 요거 하고 이제 정지문으로 매년 했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조만간 정지문 책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이 워낙 많다고 하셔가지고 요것도 이제 진모 책 나오고 이제 예상 정지문도 올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거는 뭐 특강 형식으로 뭐 이제 종합반은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이제 그것도 활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뭐 학원 강의 안 들으시더라도 기출은 뭐 어차피 봐야 되니까 기출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추가로 더 보고 싶다 선택형을 그러면은 이제 보통 뭐 이제 볼 수 있는 문제가 법전형 문제인데 법전형 문제는 아시다시피 괜찮은 문제들은 다 변시랑 중복이 돼요. 그리고 또 이상한 문제들이 사실 많아요. 그 법전형 문제는 이렇게 잘 걸러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요 없거나 그다음에 뭐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어음법에서 환어음 이런 건 변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교수님들이 환어음 조문 같은 거 막 내시잖아요. 그런 거 전혀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낭비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좀 복잡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뭐 지문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기 싫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재책이나 이런 것들 선별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최근 2개년, 3개년을 꼭 봐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매년 10월, 11월 때면 오셔가지고 뭐 주변에 작년에 붙은 애가 뭐 최근 3개년 법전형을 꼭 보고 들어가고 했다도 이런 말을 꼭 하시던데 그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 보면 좋은 거죠. 보면 좋지만 이게 정리된 상태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형은. 그래서 선택형 일단 변시 기출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 팔모 전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모 때 보면서 이제 좀 선별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 그 다음에 사례 기록은 반대예요. 사례 기록은 변시를 볼 필요 없고 변모 위주로 보셔야 돼요. 기출로 본다면. 뭐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례형 지금 1회부터 13회까지 나온 것 중에 내년 24년이죠. 그럼 1회 시험부터 13회 시험까지 사례형 기출됐던 그 똑같은 쟁점이 24년도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1문제 정도 출제가 될 텐데 20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두세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자고 이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 변시 기출을. 그러니까 물론 보면은 그 일반 법리에서 뭐 사행 취소의 법리를 문제들을 쭉 풀어가지고 내가 사행 취소권을 푸는 실력이 는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런 쟁점들을 다시 한번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제 적응시키려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베이스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막판에 가가지고 내가 사례형 기출에서 변시 5개년하고 법전 5개년만 보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돌아가서 기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게 다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사례형 기록형은 변시 기출보다는 변모 위주로 변모에서 이제 최근에 뭐 판례들도 많이 나오고 그 판례로 문제를 만드신 게 많잖아요. 오히려 굳이 적중률을 따진다면 이제 사례 기록형에서 적중률을 따지면 이제 변시 기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차라리 변모 문제가 더 적중률이 높으니까 이거부터 정리하고요. 순서대로 이걸 정리하고 이제 시간이 나오면 변시 기출을 보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결국은 당락은 사례형 기록형이 좌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형은 이제 뭐 몇 개 맞았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커트라인이고 뭐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매년 보면 105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택형 이제 민영공 다 합쳐서 105개 기준으로 그냥 이제 뭐 합격률을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개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개 맞을 때마다 합격률 올라가고 한 개씩 떨어질 때마다 합격률 떨어져요. 그거는 뭐 수치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라 매년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매년 한 100 뭐 수십 명의 이제 학생들을 보면 이제 105개 딱 기준으로 이게 그럼 106개하고 104개 차이 사실 이게 한두 개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보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개라도 더 맞으면 합격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104개하고 106개는 두 개 차이잖아요. 두 개 차이밖에 안 나도 이 합격률이 한 30, 40%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년 보면 뭐 커트라인이 몇 개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105개 기준으로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외가 있죠. 작년 같은 경우도 뭐 109개인가 10개가 맞으신 분도 뭐 이렇게 사례 기록 실수해가지고 뭐 기록형에서 이제 뭐 청구 취지 뭐 저 뒤에 청구원이만 쓰고 청구 취지를 못 써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긴 하죠. 90개 대 후반도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보면 105개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 차이밖에 안 나더라도 이게 이제 합격률을 보면 거의 뭐 30-40%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긴 하던데 근데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선택형도 70문제 중에 지금 그냥 풀으라고 해도 한 20개는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뭐 합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민으로 보면 이제 30개, 이제 50개 이 정도로 목표를 해가지고 그러면 한 110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목표가 이제 가장 무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70문제 중에 50개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제일 분석을 저희 때도 그랬는데 보면 분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문항별로 분석해갖고 이 책을 이제 내가 보던 암기장에 찾는단 말이죠. 그럼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 올해도 뭐 그렇지만 2000페이지짜리 기본서에도 없는 판례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책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 책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책이 점점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70개 중에 50개고 특히 또 선택형은 어차피 5가지 지문 중에 하나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 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선택형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민법 객관식을 본다. 근데 민법 객관식에 대한 민법에 대한 지식이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 하겠지만 50%가 되면 70점 맞을 수 있다고요. 선택형은.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내가 본 책에서 나왔던 지문 그대로 나와야지 맞추겠다. 이런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죠. 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50개면은 이제 70개 중에 50개면 20개를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법에서 이제 그렇죠. 회사법에서 이제 뭐 기타 회사 주식회사 빼고 나머지 다 버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막 시행령 한번 나왔다고 그걸 맞추겠다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 50개만 맞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 목표로 하셔가지고 객관식은 한 110개 정도면 뭐 충분하고 대부분 이 정도 100개 대 후반으로 가면 거의 한 60-70% 붙어요. 매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고 사례도 말씀드린 대로 21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5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시험 문제 보면. 그러니까 5문제는 무조건 예상 못하는 게 나와요. 뭐 희한한 것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혼인 취소 그건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인 취소 같은 거 그런 거 저 같은 사람이 내봐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욕하잖아요. 그 이런 게 무슨 중화시로 나오냐.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판례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보통 평균 보면 한 5문제 나오고. 그럼 반대로 또 5문제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객관식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무조건 20개를 맞듯이 5문제 정도는 어느 누구도 쓸 수 있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문제는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고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10문제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죠. 이 10문제 가지고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럼 이 10문제 중에 보면 뭐 최신 판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제가 매년 보면 이 5문제는 어차피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하는 거고 이거는 뭐 누구나 찍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찍었다고 얘기도 안 하는 거고. 그럼 10문제 중에서 뭐 최신 판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회 시험이 진행되더라도 중요한데 변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 사례 기록 불문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나마 선택형이 이제 나왔던 쟁점이 다시 나오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선택형인데 선택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사례 기록은 더하죠. 사례 기록 거의 80%인데 70% 80%는 뭐예요? 한 번도 안 나온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만 정리를 해도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뭐 90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사례 기록은 어차피 표준이 높으니까 900점 정도 기준에 올해는 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900점 정도 900에서 950점 정도 목표로 한다면 뭐 수석하겠다는 목표는 뭐 다르겠지만 합격을 목표로 하면은 이 70% 80%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례형에서 이 10문제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10문제를. 그러면 이 10문제는 한 번도 안 나온 것들 위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선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당연히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예요. 뭐 최신 판례잖아요, 당연히 최판. 최신 판례는 한 번도 안 나온 쟁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뭐 한 4, 5년 정도의 최신 판례들 중에서 안 나온 것들 고르면 웬만큼 맞춰요, 제가. 그 제가 뭐 점쟁이라서 이걸 맞추겠어요? 그 점쟁이라서 맞추면 제가 로또번호를 찍지 이걸 찍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쟁점들을 보면 보인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나 마지막 사순환 이제 첨삭과 사순환에 문제로 만들면 매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맞추는 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대비를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제가 보면 이제 그 안 되시는 분들이 뭐 기출 문제만 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보면 그냥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니까 이 문제가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험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다 지금 뭐 기본서로 보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암기장에도 모든 큰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뭐 강의로도 듣겠지만 강의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아까 얘기했던 기본서라든가 이런 것 좀 참고서처럼 찾아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저도 학교에서 강의 나가고 이제 학생들 많이 보다 보면 이 로스쿨은 일단 리트를 통해서 이제 한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한번 이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가면은 5년 안에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5년 안에 다 붙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그렇게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부 방법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이제 뭐 3, 4년 훅 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암기장을 기본적으로 해서 뭐 제 책에도 높거든 이제 보통 다 강사들이 이제 어찌됐건 뭐 기본 얇은 책들이 있으니까 이 암기장을 기본 틀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암기장으로 보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제가 개정하면서 이제 뭐 학생들 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들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하다 보니까 일단 2단 편집이 좀 마음에 안 든 뭐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1단으로 풀다 보니까 이왕 하는 김에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손을 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특히 이제 그나마 이제 그 7과목 중에 민법이 제일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민사 강사지만 민소상법이면 사실 민소상법은 뭐 여러분들도 그나마 선행학습도 민법이나 그나마 듣지 뭐 민소상법은 선행학습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학교 가가지고 특히 또 민소는 완만 필수지 투는 필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도 안 듣는 분들도 있고 상법도 그냥 뭐 회사법만 듣고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민법이라 뭐 이제 합격하면은 야 민법은 들어야 된다더라 해서 뭐 대충 뭐 선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수업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소상법은 전혀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민소상법 암기장은 특히 또 민법에 비해서 민소상법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암기장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강의 횟수도 좀 늘렸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반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암기장 강의는 1년 내내 열어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반복을 해서 그리고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외국 민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뭐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수험생이었지만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아니 읽어서 알 수 있는 걸 굳이 뭐 바쁜데 그걸 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대로 알아야죠. 특히 이제 민사법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험 문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단순히 뭐 초등학교 때처럼 해서 단순히 암기해서 찍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형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설명하다 보면 시간도 길어지고 그냥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민사 보면 A 판례, B 판례가 비슷한데 여기는 된다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한두 개면 외우겠는데 외워가 되지도 않죠. 그리고 출제자도 보면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년 보면 그 21문제 정도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준비하다 보면 이제 뭐 재수 좋게 맞추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암기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랬지만 종합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제 거면 다 열어드리겠는데 뭐 학원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마음대로는 못 하잖아요. 다른 과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암기장 강의하고 그다음에 기본 강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기장에다 다른 암기장을 추가할 게 아니라 기본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가 좀 부족하니까
밑복 기본 강의를 뭐 들으면 안 되겠냐 이러신 분들이 꼭 매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도 열어드리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혹시 뭐 종합반을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그런 것들 계획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암기장 강의도 한 번 들어서 될 건 아니니까 계속 이제 열어드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멀리서 출퇴근하신 분들은 뭐 저기 차 타고 집에 갈 때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갈 때 뭐 책 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여러 번 듣고 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얇은 책 가지고 결론만 암기하고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버려야 돼요. 그게 양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그냥 객관식으로 찍는 거다. 그러면 그냥 뭐 무지성으로 암기를 하면 되죠. 근데 그 변신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변신은 일단 뭐 인원이 3,000명 정도에서 뭐 1,700, 1,600을 뽑지만 시험 문제 자체는 뭐 대한민국 최고 난이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관식 시험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암기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무난한 가장 타당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서 매년 물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절대 진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그게 이제 저랑 생각이 비슷하게 잘 맞아가지고 뭐 하라는 대로 하고 하면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성적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그 600점 맞은 분도 뭐 자기가 이제 자기가 그때 뭐 등수 보니까 거의 꼴찌였다던데 한 번에 900점 올리잖아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만 하면.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이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600점 맞았으니까 자기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근데 애매하게 한 850점, 이제 커트라인이 한 800, 900 아니 왜요? 한 900점째 정도 되잖아요. 800 후반대. 그 850점 정도 맞으면 아니 이 점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점수대들 보면 자기가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900점이 커트니까 한 50점이면 사실 뭐 조금만 더 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점수가 떨어지고 820으로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변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뭐 형사 공법을 잘 봤다고 해서 올해 잘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떤 특정 과목에 집중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한 3,000 몇백 명 시험 봐가지고 한 50% 가까이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래서 1,000명 중에서 뭐 300명을 뽑는다, 30명을 뽑는다 이러면 좀 뭐 그러니까 희한한 방법까지 동원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50% 이상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과목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못하는 게 없이 그냥 골고루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지만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이 골고루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공법을 잘한다고 또는 뭐 예전에 뭐 공법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다 몰빵했다가 그 해 뭐 공법이 어렵게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뭐 공법 기록형 문제처럼 그다 100점 처리해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골고루 n분의 1로 그래서 과목별로 n분의 1이고 또 과목 안에서도 선사기를 n분의 1로 하셔서 이제 그 똑같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물론 강약 조절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제 뭐 형사는 이게 뭐 천성적으로 뭐 형사에 잘 맞아가지고 한 번 읽어도 잘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약한 부분 있으면 그나마 지금 시간이 제일 많을 때니까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이 한 3월달 이때쯤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행정법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선행도 안 했고 학교에서도 행정법은 필수 아니니까 대충 듣다 말고 해가지고 뭐 행정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핵지총이나 뭐 암기장 짧은 거 한번 들으면 안 되냐. 그럼 뭐 행정법 하나 오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행정이 철회하고 취소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런 강의들은 다 뭐예요. 그걸 안다는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짧은 강의, 1회짜리 강의를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오히려 진하게 그냥 한번 기본 내용을 뭐 기본서를 혼자서 보시든 아니면 강의 내용을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종합반 분들한테는
학원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제가 다 열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종합반 분들한테는 이제 암기장은 계속 이제 횟수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열어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인가부터 이 기본 강의를 자꾸 이제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기본 강의도 이제 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서 어차피 암기장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암기장 내용은 암기장으로 듣고 암기장에서 빠진 부분들 중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그러니까 암기장이라는 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뭐 바다에 이제 이렇게 빙산이 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만 정리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밑에 이제 이 기본 베이스가 각자 본인들 상황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베이스가 충실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메꿔 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른 암기장으로 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완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내년 시험을 대비하면은 문제 위주로 가야 돼요. 문제풀이 위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 기본 내용이 안 잡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법이 뭐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별도 시간을 내 가지고 행정법 뭐 기본 내용들을 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는 문제풀이 위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형 일단 변시 기출부터 보고 사례 기록은 역으로 이제 변모부터 보고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12월까지의 공부 방법을 지금 다 정하지 마시고 정해봤자 뭐 어차피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보통 이제 6, 80이 있으니까 3학년 분들은 어차피 저기 졸시 때문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졸시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는 포기하고 이제 8모, 10모 정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해서 8모까지 내가 뭘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시험 이제 공부한 다음에 8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뭐 달성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공부 방법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럼 어떤 경우는 뭐 선택형 같은 경우는 나는 변시 기출만도 충분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보면 뭐 변시 기출만 열심히 보고 지모 때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는 거 위주로 최신 판례만 보완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건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졸시하고 상관이 없어서 이제 6모를 안 봐도 되는 분들은 8모까지 기준을 해가지고 8모까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7번 모두 선택형은 변시 기출 위주로 정리하고 이건 무조건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고 나서 법전형 문제든 뭐든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근데 보통 보면 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0월달, 11월달 와가지고 뭐 최근 2개년, 3개년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던데 뭐 안타깝지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일단 정리해놓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른 거에 눈 돌리면 안 돼요. 이걸 하시고 그다음 사례 기록은 역으로 변모 위주로 해서 이제 보시면서 이제 그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 절대로 안 되고 외우면 안 되고 그게 어떤 맥락 하에서 나온 것들인지 위주로 이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어차피 당락은 이 사례형, 기록형이 좌우하죠. 물론 이제 선택형을 잘 보는데 사례 기록을 못 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정비례는 아니어도 이제 대부분 비례로 가니까. 그래서 사례 기록형에서는 뭘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선택형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형은 암기를 안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암기를 저도 뭐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암기를 자꾸 안 하시는데 사례형, 기록형은 일단 선암기,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않으면 판례 문구를 암기를 못하면 답안지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형 공부하듯이 그냥 쭉 하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은 문제를 딱 읽으면 뭐예요? 그냥 얄팍하게 한 줄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은 문제 막 사례가 한 바닥인데 쭉 읽으면 답은 생각이 나죠. 답은 이제 해서 뭐 가배청구는 뭐 기각 인용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뭐 10점이면 그래도 한 7, 8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암기를 해서 판례 문장들의 일반론을 자꾸 암기를 해야 돼요. 그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부터. 그걸 몰아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형 공부하듯이 그냥 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암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문제를 보면 답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쟁점도 파악하고 이제 결론은 맞는데 그러니까 객관식처럼 결론은 다 맞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례형 형태로 이제 한 뭐 10점이면 그래도 대여섯 줄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나마 지금은 이제 다행히 손으로 안 써도 되니까 자꾸 말로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영어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손으로 쓰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말을 못하면 글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자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그래서 이제 판례 문장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춘문예에서 시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쟁점이 있으면 기존의 그 학설 판례의 논의들 중에서 물론 판례 있는 건 판례 위주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렇고 판례가 이래서 타당하니까 판례 따른 결론이 이렇다. 이게 답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례 문장들을 자꾸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그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쓸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자꾸 중얼중얼해서 말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암기를 해가셔가지고 중요한 판례들 문장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뭐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씩 의무적으로 외우듯이 마찬가지로 판례 문장들을 하루에 뭐 몇 개씩 정해가지고 자꾸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다 보면 사례 기록형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이 합격한 답안지 저도 뭐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뭐 고득점 답안지도 받고 뭐 수석한 답안지도 이제 직관점 쪽으로 봤는데 뭐 특별한 걸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쓰는 게 아니라 고득점이라는 거 저도 뭐 학교 강의 나가니까 채점도 많이 하지만 판례 문장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쓰는 분들한테 점수가 그대로 가요. 근데 이제 이걸 외우지 않으면 말을 만들잖아요. 말을 만드는데 시간 걸리고 또 판례 문장도 아닌 이상한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대화하는 용어를 써버리죠. 그럼 그거는 법학 답안지가 아니잖아요. 수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뭐 학교 시험도 그렇고 뭐 웬만큼 쓴 것 같은데 저 학점이 안 나오는 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그 용어 자체를 써야 돼요. 그럼 저도 이제 학교에서 채점도 하고 이렇게 학생들 답안지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건 이제 알고 쓴 건지는 알겠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그 단어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어차피 당락은 사례 기록형이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형은 점수를 아니까 그렇지만 사례 기록형이 당락을 좌우하고 사례 기록형 잘하는데 뭐 선택형 못하고 이런 사람 없으니까 역으로 선택형은 잘 보는데 사례 기록 못 보신 분들은 100%다 암기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사례 기록을 잘하는데 선택형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니까 사례 기록형을 공부하실 때 이해하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특히 민사법은 이해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사례 기록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이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자꾸 지금부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 정도 드리고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 개별적으로 연락처 드렸으니까 그렇게 연락하시고 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이상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